재건축 조합에서 1+1 분양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, 물론 가능은 하죠. 가능은 한데 조합이 1+1을 준다고 했다가 그래서 분양 신청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을 할 때는 1+1 없애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한 총액 결의가 무효다라고 하는 소송이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거 전용 면적이 일정 부분이 넘어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종전 자산의 주거 전용 면적이 내가 분양하는 신청하는 것과 더하기 60제곱미터 이하의 거를 합쳤더니 그거보다 내가 더 크거나 가액이 그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크거나 하면은 1+1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도정법에는 조합이 정관이나 총액 결의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, 서울에 있는 부가현 2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았던 거예요. 나중에 조합이 총액 결의를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에서 1+1 하는 걸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내가 1+1을 신청 못하게 된 경우에 그렇게 한 관리처분 계획안이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받아들여질 것인가. 결론적으로 이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다 기각했습니다. 안 되는 걸로 됐죠. 이제 그러니까 총회 결의에서 그렇게 바꿔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안에서 1+1을 없애기로 했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지, 원래 분양 신청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안에서 무조건 나 1+1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가장 핵심 쟁점이 그거예요. 이제 관리처분 계획안에서 1+1은 그런 걸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그 관리처분 계획안이 위법하게 되냐 그건데,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실내 보호의 원칙 위반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에게 어떤 언동을 했어요.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가지고 신뢰를 줬고 그 행정 객체가 그 언동을 보고 믿었어요. 언동과 신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행정 주체가 그 말을 바꿔버려서 행정 객체가 손해를 본다. 그러면 실내 보호의 원칙 위반이거든요. 근데 재판부는 실내 보호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2주택이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거를 분양 신청 받았다고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 안에도 그렇게 적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를 했어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내 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고 연결이 되는데 그건 좀 이상해요.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, 실내 보호의 원칙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, 행정 주체가 1+1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게 된 경위나 그랬을 때 나중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노력이나 주지 않기로 한 이유 같은 걸 다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없는 내용이거든요. 물론 행정 객체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신뢰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 볼만도 하긴 한데 이건 좀 과도하게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또 100번 양보해서 재판부 말대로 1+1을 신청했던 사람의 불이익 사의 경중 이런 거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고 위반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항소심 가면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판결 가지고 각종 매스컴이나 경제신문 기사들에서 재건축도 1+1이 힘들어졌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좀 잘못 아는 것 같아요.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전문 변호사한테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